여러분, 오늘 한국 증시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09%나 폭등하면서 4년 만에 1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코스닥은 1064.41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의 시작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상승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2022년 1월, 코스닥이 마지막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후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월요일, 코스닥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전날보다 70.48포인트, 무려 7.09%나 치솟았습니다. 장중에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주문이 5분간 정지될 정도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2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럼 누가 샀을까요? 기관이 2조 6천억 원, 외국인이 4,3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2조 6천억 원 순매수는 코스닥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들은 이미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와 판단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4년 만에 갑자기 코스닥이 폭발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국의 사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 나스닥을 아십니까? 우리 코스닥의 모델이 된 바로 그 시장 말입니다. 나스닥은 1971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전자증권 거래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들이 상장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현재 11,000포인트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5,000포인트를 찍고 78%나 폭락했던 그 나스닥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고점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의 진화와 신화와 실적의 뒷받침입니다. 2000년에는 닷컴 기업들 대부분이 매출도 없이 꿈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 GDP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순이익을 냅니다.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가가 5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순이익은 5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적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상승은 지속됩니다. 그럼 나스닥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 접근성입니다. 나스닥은 코스피처럼 엄격한 상장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들도 쉽게 상장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는 적자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이 회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문화입니다. 미국의 연기금, 뮤추얼 펀드들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삽니다. 이게 바로 나스닥이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벤처 캐피털, 스톡 옵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는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코스닥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코스닥이 폭등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 코스피 5000 효과입니다. 지난 2월 22일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큽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가 드디어 살아났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번져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순환매 현상입니다.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지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오늘 SK하이닉스는 4.04% 하락했지만 코스닥의 에코프로는 22.95%,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5.97%나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 정부의 코스닥 3000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난 2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ICO, 즉 가상자산 공개 제도화, 토큰 증권 발행 활성화 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스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리면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지금은 벤처 캐피털을 찾아다니거나 코스닥에 상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요인,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 유입입니다. 오늘 기관이 2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올해 1월 들어서만 기관은 코스닥에서 2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관들이 코스닥을 사들이기 시작했을까요? 국민성장펀드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펀드 말입니다. 이 펀드의 상당 부분이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이미 그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명백히 코스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 업종별 모멘텀의 집중입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 아십니까?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 세 가지입니다. 우연히 이 세 업종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비아디, 유럽의 폭스바겐, 현대차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배터리를 만듭니다.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지만 바이오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mRNA 백신 기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언제입니까? 20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자동차 산업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공급하는 코스닥 기업들의 가치는 폭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닥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승이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2022년처럼 다시 폭락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실적 뒷받침 문제입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오늘 폭등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자입니다. 에콜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대표 기업들조차 최근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2년에서 3년은 이 경쟁이 지속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개인 투자자의 손절매 우려입니다. 오늘 개인들이 2조 9천억 원을 팔았다고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들은 이미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더 오르면 팔지 못한 개인들이 후회하며 다시 매수에 나설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고점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점 신호입니다. 2000년 코스닥 버블 때도 그랬고 2021년 밀주광풍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코스닥 사야 되나? 라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금리 변동성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2.75%입니다. 작년 8월부터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를 멈췄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인 코스닥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대부분 비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실적이 악화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코스닥 3000 정책, 디지털 자산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될까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규제가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여전히 규제투성이입니다. ICO는 금지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겠다고 해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이 증명해온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2000포인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3000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정이 있을 겁니다. 10%, 20%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금액을 10등분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사십시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정액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1064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어치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한 번에 1000만원을 넣으면 내일 5% 빠지면 50만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100만원씩 10번 나눠 사면 같은 5%가 빠져도 첫 번째 100만원만 손해입니다. 나머지 900만원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전략, 업종 다각화입니다. 2차 전지만 사지 마십시오. 바이오만 사지 마십시오. 로봇만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업종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차 전지가 강세여도 내년에는 바이오가 강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스닥 150 ETF 같은 지수 상품을 활용하십시오. 이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코스닥 전체의 상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5개 이상 업종을 분산하십시오. 2차 전지 2개, 바이오 2개, 로봇 1개, 반도체 1개, IT 1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절대로 한 업종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세 번째 전략, 손절 라인 설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이 3000까지 갈 수도 있지만 다시 6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0년에 2025까지 갔던 코스닥이 2001년에 502까지 떨어진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려 82.8% 폭락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 원금에서 20% 손해보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20% 손실은 25%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손실은 100% 수익이 나야 원금 회복입니다. 80% 손실은 4배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손실을 키우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손절 라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손절 라인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했으면 800만원이 되면 무조건 판다는 겁니다. 둘째,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십시오. 코스닥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거래량을 주시하십시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관들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위험 요소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셨나요?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코스닥 상승은 과거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기업들이 꿈만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차 전지는 실제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바이오 신약은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로봇은 실제로 공장을 돌립니다. 기술이 현실이 된 겁니다. 둘째,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코스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코스닥 기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도 상반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실제 예산과 법안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증시가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이 그 신호탄이었고 코스닥 1000은 그 연장선입니다. 넷째, 인구 구조 변화가 투자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 금리가 연 2%대입니다. 이걸로는 물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주식 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정말 3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기업들의 실적 개선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중국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승인을 받아야 하고, 로봇 회사들이 실제 매출을 내야 합니다. 이게 1년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 상승이 정당화됩니다. 두 번째 조건, 정책의 실행력입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국민 성장 펀드가 실제로 집행되어야 하고, 코스닥 상장 요건이 합리화되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행이 안 되면 시장은 실망하고 주가는 폭락합니다. 세 번째 조건, 글로벌 경제의 안정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모든 게 소용없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 한국도 따라 떨어집니다. 아무리 코스닥 3천측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코스닥은 2027년 말까지 3,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64에서 3000이면 2.8배입니다. 2년 만에 2.8배?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스닥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5배가 올랐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3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장주 시장은 한번 탄력받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명심하십시오. 이건 확률 게임입니다. 3천까지 갈 확률이 60%라 다시 600으로 떨어질 확률도 40%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장 필요한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은 주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스닥이 3천을 찍든 600으로 떨어지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투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지 삶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분명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2년, 3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분할 매수하고 업종을 분산하고 손절 라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1년에 100% 수익을 노리지 말고 3년에 2배를 목표로 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에 이어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코스닥 3000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